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해야 된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해야 된다. 어둠으로 살지 말고 빛으로 사셔야 된다. 무질서로 살지 말고 질서로 사셔야 된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여기 제가 이제 이 시대가 요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서나 마크 주커버거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여러분, 제가 잠깐도 설명했지만 빌 게이츠라는 사람, 자기 자녀, 자기가 컴퓨터 만들어 놓고 자기가 핸드폰 만들어 놓고 자기 자녀들한테는 핸드폰을 하루에 30분도 못 만지게 한대요.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핸드폰 가지고 하루 종일 살죠? 여러분은 빌 게이츠 같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빌 게이츠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뭐 백신을 뭐 어떻게 엉뚱하게 뭐 만들어서 뭐 엉덩이 뚱뚱한 사람들한테는 놔주고 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만큼은 사랑할 거 아니에요. 자기 자녀만큼은. 자기 자녀들한테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핸드폰 만지지 마라. 핸드폰 만지지 말라는 거로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평생을 먹어도 남을 만큼 돈이 다 있어 이미. 근데 핸드폰 만지지 말라고 30분도 못 만지게 한답니다. 자기 자녀들한테. 빌 게이츠가요. 스티브 잡소. 이 스티브 잡소라는 분은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이제 돌아가신 분은 이름을 자꾸 잡소라고 하는데 뭐 영어니까 한국말로 바꾸면 뭐 잡소인지 잡스인지 뭐 잘 몰라요. 하여튼 이렇게 다 비슷한데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자녀들이 있는지 잘 몰랐는데 자녀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 자녀들이요, 학교를 다니는데 이분이 이 세상의 컴퓨터를 완전히 변화시켜 놓은 아주 이 세상에서 머리가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애플사 회장이었잖아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그 애플 핸드폰 같은 거 있죠? 애플 핸드폰, 아이폰, 이거 다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자기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요,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자녀들을. 그러니까 이분이 자녀들 학교를 보내는데 학교를 골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아무 데나 보낼 수는 없잖아요. 자기 자녀를 아무래도 사랑하니까. 아무 데나 보낼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이 학교를 골랐는데 어느 학교를 골랐냐면 성문 기독학교를 고른 거예요. 이 학교가.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분 자녀들 우리 학교 온다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아니라, 잘 들어요. 이분이 자기 자녀를 일반 학교에 안 보내고 대안학교를 찾았는데, 어떤 대안학교를 찾았냐면 핸드폰 하나도 못 쓰게 하는 학교, 핸드폰 하나도 못 쓰게 하는 학교, 그리고 그 학교에는 전화기나 복사기도 없는 학교, 그 대안학교가요. 그러니까 보세요. 공부를 하려면 컴퓨터로, 요즘 아이들은 컴퓨터로 다 이렇게 뭐 찾아가지고 공부하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못 찾고 이제 책을 직접 찾아가지고 책을 갖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책을 봐야 되는데 그 책이 어디에 몇 페이지에 뭐가 있으면 이걸 갖다가 복사를 해가지고 딱 이렇게 보면 좋잖아요. 이렇게 숙제도 내고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복사기가 없는 학교야. 그러니까 이거를, 책을 글씨로 다 써야 되는 거야. 글씨로 다 써야 돼. 그러니까 글씨로 다 써야 되고, 책을 읽어야 되고, 컴퓨터 하나도 없고, 핸드폰 하나도 없고, 디지털이 하나도 없는 학교를 찾은 거예요, 하나를.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거기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대요. 왜 그러냐? 당신은 이 세상에 핸드폰에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낸 사람인데 당신의 자녀들한테는 왜 이런 학교를 보냅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스티브 잡스한테. 그랬더니 이 잡스 신분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내 자녀들은 내가 사랑하는데 이 자녀들은 앞으로, 이 자녀들이 살아갈 때쯤 되면 이 세상은 AI 인공지능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럴 때 AI 인공지능의 시대에
그 인공지능의 지배를 당하고, 디지털의 지배를 당하고, 핸드폰이 하자는 대로, 컴퓨터가 하자는 대로, 로봇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살면 이 아이들은 그냥 나오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매여서 하루 종일 핸드폰만 바라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로 다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디지털을 뛰어넘어 이 디지털을 지배하는 아이들로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머리가 발달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의 컴퓨터, 핸드폰 시대에는 머리가 절대 발달이 안 되고, 전두엽이 몇 년 사이에 전두엽이 파괴가 된답니다. 머리가. 핸드폰을 계속 같이 있는 아이들은 하루에 3시간씩 7년만 지나면 전두엽이 싹 파괴가 된대요. 근데 애들이 생각을 못하는 아이들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이 스티브 잡스는 자기 자녀들을 그런 세계에 놓으면 이 아이들도 디지털 세계에서 멸망하니까 이 디지털 시대에 멸망하지 않고 이 인공지능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런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 대안학교를 찾았는데 디지털이 하나도 없는 학교를 찾아서 거기를 다닌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의 생각하고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배를 당할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살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빛의 삶을 살려면요, 어둠 가운데 기어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둠 밖에서 빛을 비춰버려야죠. 그렇게 막 머리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은 지금 그걸 연구하고 있다는 거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왜? 자기 자녀들 시대는 그 시대가 될 거니까. 지금 그 아이들이 점점 커 있어요. 지금 학생 청년들이에요. 그 자녀들이요. 여러분, 왜냐하면 바로 인공지능의 시대가, AI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아남는 방법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이 거기에 지배를 당하고, 다시 말하면 로봇의 지배를 당하고 사는 아이들, 다시 말하면 로봇의 종이 돼서 사는, 핸드폰의 종이 돼서 사는, 컴퓨터의 종이 돼서 사는 그런 아주 우매한 자들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살게 하고 싶어요? 귀하게 애를 태어나게 해놓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창조해서 여러분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나오게 해서 이 아이를 그렇게 귀한 아이로 이렇게 태어나게 해놓고서 이 아이를 기껏 이 세상의 핸드폰의 종이 되게, 컴퓨터의 종이 되게 만들, 디지털 세계의 종이 되게 만들려고 여러분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고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어때요? 부모들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듣고, 아하, 내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골드만삭스라는 회사 여러분 아시나요? 골드만삭스라고 들어보셨죠? 들어보기는? 그럼 골드만삭스에 들어가려면, 입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 돼야지 입사할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 거기에 입사하려면 하버드 대학교에 1등 아니면 2등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젊은이들이 회사를 들어가는 회사가 골드만삭스라는 회사래요. 그 회사에 직원이 한 580명 정도, 그런 사람들만, 그러니까 1등, 2등 하는, 미국에서도 1등, 2등 하는 그런 학생들, 청년들만 모아서 회사가 이제 운영이 됐었는데,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회사 직원을 다 잘랐답니다. 이 사람들의 처음 들어가서 초봉, 1년 연봉이라고 그러죠? 1년 동안 주는 그 월급을 30억. 한 사람당. 하긴 뭐 전 세계에 가장 머리가 좋은 학교에 1등, 2등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도 다 잘랐답니다. 그리고 2명 남겨놨대요. 2명 남고 나머지 다 잘랐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골드만삭스에서는 이제 그 회사니까 이득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득을 남겨야 되는데, 사람들의 머리로 그렇게 머리를 짜고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AI 인공지능을 못 따라가더래요. 왜냐면 AI 인공지능은 밥도 안 먹어, 잠도 안 자, 휴식도 없어, 휴가도 없어, 와서 아침마다 뭐 모닝 커피 이런 것도 안 마셔, 하나도 쉬지도 않아. 24시간 365일을 전기만 주면 움직이는 거예요. 월급도 없어. 월급도 없어. 그러니까 보세요. 자, 월급도 안 줘, 쉬지도 않아. 근데 머리는 사람들보다 더 좋아. 왜 더 좋냐면 로봇이니까 입력을 시키는 것마다 다 입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까먹잖아. 입력된 것도 까먹고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배우고 아는 걸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 그게 이제 계획이거든요. 근데 이 인공지능은 옛날에 있던 걸 우리 사람이 가진 것에 1000배, 10,000배, 100,000배 이상을 갖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분석을 해.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딱 분석하면 AI가 딱 맞는 거야. 돈을 몇 배를 더 벌어주는 거야, 이 골드만삭스에.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자르고 2명 남겨놨대요. 저 AI 고장나나 보는 사람 2명. 진짜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현실. 그러니까 지금 회사들은 AI로 바꾸고 있는 회사들이 많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아시겠죠? 여러분, 앞으로 인류는 4차 산업, 5차 산업의 시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3차 산업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4차 산업, 5차 산업의 시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미래학자들이 지금 계속 삶을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건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AI 인공지능을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해 봐요. AI 인공지능이 얼마나 정확한 거냐면, 의사가 될 때, 의사나 간호사가 될 때 로봇으로 딱 의사를 대체해 버리면요, 수술을 사람이 수술하는 것보다 훨씬 잘해. 로봇 수술이. 근데 조금 더 비싸. 근데도 로봇 수술, 사람 수술보다 로봇 수술을 갖다가 더 사람들이 좋아해. 왜? 인간은 자기가 이제 배운 지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사로서 지식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 지식 배운 거를 갖다가 딱 이제 점검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디 아프다 그러면 어디쯤 아프다 그러면 어디에 뭐가 보인다, 또는 뭐가 어떻게 이제 있다 그러면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조사해가지고 이 중에 내가 이걸 갖다 배를 열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어떻게 수술할 것이냐 이제 결정하고 다 이제 찢고 그다음에 꼬매고, 이게 사람이 손으로 이제 했던 거를 로봇가 하면, 사람이 의사가 이제까지 8년을 공부하고 2년 동안 실습하고 한 그 이상 전 세계의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 알고 있는 모든, 그리고 의사들이 발표한 그런 내용들을 싹 다 머릿속에 가지고, 이거를 싹 다 머릿속에 집어넣는데 1분. 에? 그리고 여기를 가지고 있는 이 로봇가 딱 등장해서 병원에 오게 되면 이 로봇 수술이라는 게 있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요즘에 로봇 수술 이런 거. 그럼 로봇 수술은 실수를 안 해. 판단할 때도 실수를 안 해. 왜냐하면 전 세계의 모든 데이터를 다 집어넣기 때문에 거기서 싹 분석을 하는 거야. 이런 모양이면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염증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요거를 지금 이게 정확하게 뭐냐 해서 분석을 끝까지 다 열어가지고 싹 조사를 해. 그래가지고 요거는 요런 병입니다 라고 딱 진단하면, 로봇가 진단하면 정확해. 100%. 거의 100% 정확해. 그리고 그 로봇가 수술해버리는 거예요. 딱. 근데 사람은 수술할 때 의사들이 술 많이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고 뭐 이러기 때문에 손이 떨릴 때가 있어. 수술할 때. 손 떠는, 근데 이제 환자들한테는 그렇게 말 안 하지. 저 손 떠는 의사거든요. 이런 말 안 해요. 근데 이제 진짜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여러분, 의사가 손 정말 정교하게 찢고 꼬매고 해야 되는데 거기다 손 떨으면 그냥 막 아무 데나 찢어버리는 거예요, 속에서. 근데 사람들은 밖에 있기 때문에 몰라. 수술한 사람이 그 안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의사는 수술하다 라면 먹고 그런대요. 그래서 라면 끓여 먹고 막 이런대요. 배고프니까.
근데 로봇은 그렇지 않아요. 쉬지도 않고 로봇은 정확한 100% 완전한 그 판단, 그리고 수술할 때도 정확하게 실수 한 번 안 하는 게 로봇 수술이에요. 여러분의 정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그 자녀와 부모가 있다면 돈이 좀 비싸도 로봇 수술 맡기겠어요? 아니면 사람에게 맡기겠어요? 로봇 수술 맡기고 싶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도 이번에 수술해서 심장 수술했거든요. 기계에 심는 심장 수술했는데 로봇 수술하면 200만 원을 더 줘야 됩니다. 사람으로 수술하면 200만 원을 안 줘도 되는데 이렇게 돈이 이렇게 됩니다. 하고 근데 로봇 수술을 결정하는 순간 200만 원을 더 줘야 된대. 그냥 그건 현금으로 줘야 된대. 로봇 가져오는 그 기계 값이 있어가지고 그게 비싸니까 200만 원 더 줘야 된대. 우리 친구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어떤 걸 선택했을까? 예? 로봇 수술을 선택했어요. 왜? 그거는 실수를 안 한다 그러니까. 그건 실수를 안 하니까.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로봇은 실수를 안 한다는 거죠.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여러분? 로봇에게 맡기죠. 그럼 의사가 그런 의사를 많이 모집을 하겠어요? 로봇을 많이 사겠어요? 의사 로봇을 많이 사는 게 그 병원이 앞으로 잘 되는 길이죠. 그럼 의사들은 직업을 이제 로봇 이제 닦아주고 전기 이제 그 플러그 잘 끼워주고 관리해주고 프로그래밍 해주고 이러는 거 이제 그런 관리하는 거예요. 의사가.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바뀔지 아시겠어요? 자, 판사 얘기해 볼까요? 판사. 죄수가 이제 범죄를 해가지고 잡혔어요. 그래서 판사 앞에 딱 섰어. 근데 판사를 공부하려면 사법고시 보면서 책을 갖다가 막 800권을 읽었다고 해. 그래서 800권을 암기를 800권을 했다고 해봐. 근데 이 사람이 요즘 술 먹어서 깜빡깜빡 해가지고 어떨 땐 또 잊어버려. 그래서 어느 책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어떨 거는. 근데 로봇은 전 세계의 모든 판사가 결정한 모든 거를 기계니까 프로그램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그냥 다 그냥 넣는 대로 다 들어가는 거야, 여기다. 근데 한 번도 안 잊어버려. 이 기계는 말이에요. 세상에. 하나도 안 잊어버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판례에 이런 판례도 있고 저런 판례도 있으니까 로봇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건데 이게 수천 개, 수만 개니까 이 중에서 가장 이 사람, 이 죄인에게 가장 정확한 판단이 무엇인지를 로봇가 딱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딱 판단하면 그게 최고 결정을 잘한 거지.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감정에 따라서 보니까 죄인이 영 마음에 안 들게 생긴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 마음이 흔들려. 마음이 흔들리는데 로봇은 흔들리질 않아. 이 모든 판례를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범죄에서 죄수가 돼가지고 법정에 섰다면 누구한테 판결을 받고 싶겠어? 여러분 같으면 판사? 그래도 판사 오세요. 내가 눈물 좀 흘리면 좀 작게 될까봐? 아니죠. 정확한 판단을 요구하겠죠. 로봇가 판사를 대신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시대예요. 사람들은 막 야 우리 집 판사 났어. 우리 집 판사 났어. 앞으로는 그렇게 자랑하는 시대가 아닐 거라는 말이죠. 법정에도 로봇 몇 개만 사다 놓으면 그냥 판결은 다 끝나요. 쉬지도 않고 판결합니다. 판결하는데 1분도 안 걸려. 이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 쭉 접수를 딱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분석해내는데 몇 초도 안 걸려. 그리고서 판결하는데, 그러니까 1분도 안 걸리게 딱딱 판결해. 그러니까 하루에 아무리 많이 사람이 들어와도 다 판결할 수 있는 거야. 로봇은요. 판사가 아니더라도. 자, 그러니까 AI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나 마크 주커버그나 록펠러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미래학자들은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올해 수년이 아니라 몇 년 안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 이게 지금. 여러분이 들어도
지금 로봇 의사들이 벌써 다 병원에마다 들어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중요한 그 수술은 로봇가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안 하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 게이머 어떨까요? 게임, 바둑, 체스, 또는 그 닌텐도 게임 같은 거. 게이머 어떻게 될까요? 바둑, 그때 우리나라 바둑 그 선수가 로봇한테 다 지고 한 번 이겼죠? 그 한 번 이긴 거를, 이건 로봇가 잘못 분석해서 로봇가 졌다고 해가지고 다시 만들었는데, 알파고 하는 거야. 이게 알파고 하는 거야. 알파고가 알파 10이 나왔대요. 이거에 10배인가 100배를 더 지능을 집어넣어서 나왔대. 게임 이제는 한 번도 못 이기는 거야. 바둑이나 체스나 게이머들은 다 이제 없어요. 초등학교 이제 그 바둑 교실이나 해야 돼. 저기 월세 얻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로봇의 머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인간은 지식적인 것은 자기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로봇은 지식적인 거는요, 인간보다 훨씬 앞서가니까. 잊어버리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게이머들은 끝난 거야. 앞으로 게이머들은 로봇을 이길 만한 게이머가 없어지는 거죠. 사람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다 봤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바둑 시합하는 거 다 봤잖아요. 그런 걸 보니까 아하, 이런 그 시대가 앞으로 오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면, AI라는 게 이 무서운 존재네, 그런 식으로 이게 앞으로 진행이 되겠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제 인식을 빨리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건 올해가 아니라 금방 이런 것은 오게 될 것이다. 회사 면접관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회사 면접관. 여러분 회사 면접관 딱 보고서 얼굴 표정이 상당히 좋으면 좀 뽑고 싶고, 표정이 좀 별로면은 안 뽑고 싶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관상도 보고 막 이런다잖아요. 그러면 관상을 보는 거, 이 사람의 학력을 보는 거, 이 사람의 태도를 보는 거, 이 사람 배운 거, 지식을 보는 거, 이런 걸 분석할 때 로봇가 딱 앉아 있다면요, 그거 분석하는 게 로봇가 훨씬 더 빠르게 보자마자 분석을 다 해버리죠. 그죠? 그래서 면접관을 지금은 AI 인공지능으로 바꾸고 있답니다. 회사들마다. 지금 시대가 지금 그렇게 하고, 대기업들은. 자, 선생님은 어떤가요? 선생님. 어떤 사람은 내 꿈은 선생님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 꿈은 선생님이에요. 자,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자, 마음으로 가르쳐요, 머리로 가르쳐요? 머리로 가르치잖아요. 머리로 가르치니까 머리로 이제 가르치는 거를 누가 더 잘 가르치겠어? 선생님이 배운 지식이 더 잘 가르치고, 로봇 하나 딱 세워놓으면 그게 더 잘 가르치겠어? 로봇가 훨씬 더 잘 가르쳐. 애들은 다 로봇 말 듣고 사는 거, 진짜. 그게 온라인 수업이 될 거야, 앞으로. 그게 다 온라인 수업이 될 거라고. AI, 인공지능, 로봇 지식으로 수업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이건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니까. 이거는 누구나 지금 조금만 이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다 얘기하는 얘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자폐증 아이가 있는데 그 학생을 가르치려고 선생님들이 막 매달려서, 여러 선생님들이 매달려서 그 자폐증 아이 한 사람을 가르쳤답니다. 성공 확률이 얼만큼 됐을까요? 3% 미만. 3% 미만. 자폐증 아이는 이러든지, 아니면 혼자 막 쭈그리고 앉아있든지, 자기 혼자 딴짓을 하든지, 막 유리창 깨려고 하든지 딴짓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는 빨리 막 급하게 그런 행동을 하면 선생님들 어떻게 해요? 얘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안돼 막 이렇게 하겠어요? 선생님들 10중 8구 다 안돼 이러겠죠? 자, 선생님들 여러 명이 붙어서 자폐증 환자 아이한테 공부를 가르치는데 성공 확률 3% 미만. 근데 AI 인공지능 교사를 딱 갖다 놨대요. 그 교사는 자기에게 프로그래밍 된 거, 자폐증 환자한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항상 똑같이 천천히 얘기해야 됩니다라고 프로그램을 딱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AI 인공지능은 항상 똑같이 천천히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자폐증 아이가 고쳐졌는데 78% 아이들이 다 고쳐졌답니다. 78% 아이. 여러분, 아이가 자폐증이라면
누구한테 맡기겠어? 일반 선생님한테 맡기겠어? AI 인공지능 선생님한테 맡기겠어? AI 인공지능 선생한테 맡기죠. 뭐 선생님까지는 좀 그렇지니까. 응? 기계니까 아무래도 선생한테 맡기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 여러분 자녀 시대는 다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른들, 지금 어른들 자녀 시대는요, 여러분들은 나는 괜찮네, 그럼 뭐. 나는 뭐 좀 먹다가 이제 가면 되는 거지, 뭐. 나 같은 사람이야, 뭐. 예? 그래,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 자녀들 때에서 그냥 이 세상에 디지털의 종로로 타는 그 자녀들을 남겨놓고 여러분이 떳떳하게 눈 감으면서 나는 잘 먹고 가니까 잘 있어라, 이것더라, 이렇게 하고 가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애들을 낳은 목적인가요? 그렇지 않죠? 조심해야 되겠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